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동영상 플랫폼 가장 많이 보시나요? 여기 미국에서는 전체 가구의 99%가 한 개 이상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고 디지털 스트리밍에 매일 평균 3시간 9분, 일주일에 21시간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과 맞먹는 정도인데 스트리밍이 얼마나 콘텐츠 소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볼 수 있는 숫자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쓰실 것 같은 것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전 세계 TV와 영화 산업의 판도를 바꿔놓은 그 회사죠. 190여 개국에서 구독자 2억 7,765만 명이 이용하고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15%를 차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지금 뉴욕 맨해튼에서 열리고 있는 오징어 게임 2 체험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넷플릭스 최고 히트작이죠. 오징어 게임의 시즌 2가 올해 12월 26일 공개되는데요. 이걸 앞두고 넷플릭스가 몰입형 이벤트 스퀴드 게임 더 익스피리언스라는 행사를 이곳 뉴욕에서 마련한 겁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본 것과 비슷한 게임을 우리가 직접 해볼 수도 있고요. 한식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음식 메뉴, 그리고 저기 보시면 빼빼로, 꼬북칩 이런 유명한 한국 과자들, 그리고 굿즈 이런 것들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작년 말에 LA에서 이 행사를 처음 해보고 반응이 워낙 뜨거워서 이번에 뉴욕에서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마드리드, 시드니, 한국에서도 연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물론 그 콘텐츠를 제작하고 스트리밍하는 넷플릭스의 글로벌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번 행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1998년 DVD 렌탈 회사로 출발한 넷플릭스는 2007년 스트리밍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면서 현재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 당시 이미 4천만 달러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오래된 TV쇼나 드라마, 영화 등의 스트리밍 라이선스를 사들였죠. 여기까지였으면 그냥 비디오 대여점의 미래 모델 정도에 그쳤겠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직접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2012년 첫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하고 특히 모든 에피소드를 한 번에 공개하면서 빈지 워칭, 몰아보기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몰아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광고가 없다는 점, 이게 넷플릭스가 기존 TV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승승장구하자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디즈니, MBC, 파라마운트 같은 레거시 미디어들은 물론이고 아마존, 애플 같은 테크 기업들도 스트리밍 시장에 뛰어들었죠. 방송사 제작사들은 인기 라이선스 콘텐츠들을 넷플릭스에서 빼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고 팬데믹 효과도 사라지니 넷플릭스는 2022년 암흑기를 맞았습니다. 반년 만에 구독자가 100만 명 줄었고 매출 성장률도 4분의 1토막 나면서 이 시기 주가가 35% 급락했습니다. 이땐 정말 스트리밍 전쟁에서 넷플릭스가 지는 것 아니냐라는 비관론이 무성했어요. 지금 이 분위기와는 완전 정반대죠. 반전을 가져온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정 공유 단속이죠. 작년 5월 미국을 시작으로 같은 가구원이 아니면 계정 공유를 못하도록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그냥 안 봐 하고 말겠지만 이미 넷플릭스에 익숙한 사람들 대다수는 새로 돈을 주고 가입을 했겠죠. 실제로 덕분에 주춤하던 유료 멤버십 증가율이 작년 2분기부터 반등해서 다시 두 자릿수를 회복했습니다. 둘째, 저렴한 광고형 멤버십을 추가한 겁니다. 2022년 11월 출시됐는데 이제 신규 구독자 5명 중에 2명은 이 광고형 멤버십을 구독한다고 합니다. 2분기 기준 전 분기보다 멤버십 증가율이 34%에 달해서 전체 증가율보다 11배나 더 높은 증가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광고를 안 넣는다는 건 TV와의 차별을 추구해온 넷플릭스의 핵심 정체성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광고형 멤버십이 등장했을 때 소비자들 사이에선 결국 넷플릭스도 변했구나라는 비판도 나왔어요. 넷플릭스도 그래서 최대한 광고로 돈을 버는 수단은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광고형 멤버십을 도입했고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중간에 광고를 봐야 하는 귀찮음보다도 저렴한 요금을 더 원하는 가성비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광고형 멤버십이 최적이었기 때문이죠. 테드 서렌더스 넷플릭스 CEO는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간과했던 것 같다라면서 광고형 요금제를 도입한 결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넷플릭스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비용 감축도 단행했죠.
하지만 콘텐츠에 대한 투자만큼은 아끼지 않았어요. 넷플릭스는 올해도 콘텐츠 투자에 작년과 거의 같은 17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즈니,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등이 모두 콘텐츠 투자 비용을 줄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Yeah, Netflix is better, I think. It has better shows and stuff like that. Better movies. Like Squid Game. Yeah, that's good. New stuff too. I feel like a lot of Yeah, a lot of new stuff. like there's more variety. It's Do you think you're gonna still watch it even if they hike the price? I would say yeah. Because there's so many good movies and shows on it. I would still watch it. 넷플릭스가 이렇게 콘텐츠 투자에 많은 공을 들이는 건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공동 창립자 겸 CEO의 철학 덕분입니다. 헤이스팅스 CEO는 Freedom and Responsibility라는 철학 하에 임직원이 1만 명을 훌쩍 넘는 지금까지도 스타트업 당시처럼 위에서 예산을 통제하지 않고 최대한의 창작 권한을 제작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어디서든지 태어날 수 있고 전 세계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저희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고요. 그래서 창작자들이 오직 창작에만 유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콘텐츠 중심주의 덕분에 실제로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는 다른 플랫폼들과 비교해서 격차가 꽤 큽니다. 만족도도 높고요. 구독 취소율도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트리밍 전쟁은 넷플릭스가 확실히 승기를 잡은 모양새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넷플릭스에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라이선스 콘텐츠입니다.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돈을 못 버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콘텐츠 라이선스 수익이라도 거두자 하는 게 다른 경쟁사들에게 더 중요해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레거시 미디어들의 스트리밍 플랫폼 경쟁에서는 넷플릭스가 승기를 잡았을지 몰라도 더 강력한 경쟁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튜브죠. 서렌도스 CEO도 우리는 사람들의 스크린 타임을 두고 경쟁한다면서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나 게임 앱이 우리의 경쟁자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유튜브는 공짜잖아요. 넷플릭스는 돈을 주고서라도 꼭 볼만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공을 들이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지 모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월가에서는 넷플릭스도 무료 멤버십을 검토해야 할 때란 얘기도 나옵니다. 유튜브가 증명하는 것처럼 최고 품질의 콘텐츠가 꼭 아니더라도 무료로 볼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를 노리자는 겁니다. 결국 광고 수익을 더 끌어올리려면 광고가 붙는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넷플릭스도 광고 수익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광고 기술 플랫폼과 솔루션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맡겨서 광고를 해왔는데 이제는 직접 구독자 개개인을 타겟팅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들고 데이터도 직접 축적하겠다는 거죠. 기존 광고가 아닌 에피소드식의 이야기를 담은 광고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기존 콘텐츠 외에 또 준비하고 있는 것, 바로 라이브 구독자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스포츠 콘텐츠를 특히 강화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부터 미식축구 NFL 경기를 중계를 하기로 했고 또 WWE 격투기 경기도 내년부터 맡아서 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포츠 다큐멘터리도 강화를 하고 있죠. 세 번째, 바로 이런 식의 오프라인 체험 매장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콘텐츠들을 현실로 가져와서 마치 디즈니의 테마파크처럼 넷플릭스도 체험형 공간들을 더 많이 늘리겠다는 겁니다. 넷플릭스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내년 미국에 2곳 개장을 하고 그 이후로 전 세계에 더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We're launching a concept called Netflix House. And we really just look at it as like a brand new form of in real life entertainment. So just like there's always sort of like new content, new movies and TV shows that people are finding and loving on Netflix, we want to do the same thing with our experiences. 이렇게 콘텐츠에 올인해온 넷플릭스가 멤버십 정비, 광고 강화, 오프라인 사업 등 보다 다양한 수익화 경로를 모색하면서 넷플릭스 주가는 최근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특히 구독자들의 높은 충성도, 그리고 오징어 게임, NFL 중계 같은 탄탄한 추가 콘텐츠 라인업 덕분에 가격 인상을 하더라도 해지율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게 낙관론자들의 예상입니다. 곧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넷플릭스가 실제로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면 매출과 수익 성장세가 더 강하게 유지될 수도 있겠죠.
다만 향후 12개월 예상 수익 대비 주가가 이미 30배 이상으로 올라온 만큼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동영상 소비와 제작의 판도를 바꿔놓고 스스로 만든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도 결국은 이겨낸 넷플릭스가 유튜브 같은 무료 플랫폼들과의 스크린 타임 경쟁에서도 결국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넷플릭스 깐부 되시겠습니까?